할아버지, 여기요. 따뜻한 커피와 호빵 식기 전에 따뜻할 때 드세요. 나한테 이럴 필요 없네. 난 괜찮아. 춥잖아요. 커피라도 한 모금 드시면 몸이 좀 따뜻해질 거예요. 고맙네. 참, 이상한 사람이로군. 그냥 저도 추운 날에 따뜻한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할아버지도 그러셨으면 해서요. 이런 친절, 참 오랜만이군. 손이 많이 시려 보이세요. 저한테 예비 장갑이 있는데 할아버지 쓰세요. 정말 괜찮겠나? 네. 그 대신 따뜻하게 지내셔야 해요. 그래, 정말 고맙네. 나도 오늘은 조금 덜 추울 것 같군. 안녕하세요. 사연 나팔수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노숙자 할아버지에게 따뜻한 인정을 베푼 젊은 여성이 뜻밖의 행운이 찾아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좋아요해 주시면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사연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쳤습니다. 지하철역 출구 앞에는 회색빛 바람이 흩날리는 가운데 사람들이 저마다 코트를 여미고 바삐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주머니 깊숙이 넣은 채 발걸음을 서두르는 사람들 사이로 한 여성이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향한 곳, 지하철역 한 구석에 웅크린 노숙자 할아버지 27세의 한서윤 씨는 무심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 이곳에서 그분을 본 것은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지하철역을 지날 때마다 같은 자리에서 그분을 마주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낡고 해진 점퍼를 몸에 감싸고 먼지가 쌓인 모자를 눌러 쓴 채 무릎을 끌어안고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고 거친 손등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담요 하나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한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그분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혹여나 시선이 마주치면 피하거나 수군거리며 흘기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누구도 다가가지 않았고 누구도 그분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윤 씨는 그저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저분을 돕고 싶지만 나도 지금 당장 내 삶이 너무 힘든데 서윤 씨는 마음속으로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몇 차례 면접을 보았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좋은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이미 익숙한 문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윤 씨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겨우 마련했고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 방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그녀가 어릴 때 집을 떠나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취업이 되지 않는 현실이 너무 막막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연락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취업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고 자연스럽게 연락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지금 내 삶을 챙기기 바쁜데 이분을 도울 수 있을까?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고민하던 서윤 씨는 한숨을 내쉬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따뜻한 호빵과 컵커피를 집어 들었습니다. 계산을 마친 후 다시 그분이 계신 자리로 다가갔습니다. 조금 주저하다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따뜻할 때 드세요. 처음에는 놀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서윤 씨를 올려다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손을 덜덜 떨며 컵커피를 받아 들고는 아주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고맙네. 짧은 한마디였지만 서윤 씨는 오히려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서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몇몇은 속삭이며 수군거렸습니다. 왜 저런 사람한테 신경을 써? 도와줘봤자 소용없어. 돈 주면 술이나 사 마실걸? 차가운 시선과 무관심한 태도. 하지만 서윤 씨는 그들의 말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이 손해보는 일이라면 세상에 따뜻한 손길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빵을 한 입 베어 물고 계셨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음식인지 천천히 음미하는 듯 보였습니다. 서윤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오래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시선을 피하며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오래됐지. 뭐, 별거 없어. 그냥 사는 거야. 그 말에 서윤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깊은 사연이 담겨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윤 씨는 매일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크게 거창한 것은 아니었지만 따뜻한 커피 한 잔, 작은 빵 하나를 건네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할아버지도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 서윤 씨는 직접 뜨개질한 장갑을 챙겨왔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빨갛게 튼 손을 보고 조심스럽게 장갑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손이 너무 시려 보이세요. 이거라도 끼고 계세요. 할아버지는 말없이 장갑을 받아들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조용히 장갑을 손에 끼우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내 이름은 강태수라고 한다. 그 순간 서윤 씨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선행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며칠 뒤 운명을 뒤흔들 만한 사건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는 매일 같이 지하철역을 지날 때마다 강태수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호빵 하나,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지만 점점 마음이 쓰였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침마다 작은 도시락을 싸서 가져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엔 이런 거 필요 없다며 밀어내셨지만 서윤 씨의 진심이 전해지자 묵묵히 음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서윤 씨도 쉽지 않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몇 년째 취업 시장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얼마 전 마지막으로 본 면접에서도 죄송합니다. 더 좋은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익숙한 이메일을 받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야. 이번에도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녀가 얼마 전 지원한 기업은 중견 IT 회사 유니코어 시스템즈. 규모가 큰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안정적인 회사였고 연봉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서윤 씨가 대학 시절부터 하고 싶었던 분야였기에 더 간절했습니다. 다행히 서류 전형과 1차 실무 면접을 통과했고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임원 면접뿐이었습니다. 이 면접에서만 합격하면 드디어 취업이라는 간절한 목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면접을 앞둔 어느 날 서윤 씨는 할아버지께 평소보다 더 따뜻한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쌀쌀한 날씨에 할아버지의 손은 더욱 거칠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된장국하고 따뜻한 밥 가져왔어요. 이거라도 드시고 힘내세요. 할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도시락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참 이상한 아이구나. 네, 그동안 나한테 뭘 바라고 이렇게 챙겨준 거냐? 서윤 씨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대답을 고민했지만 결국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추우신데 따뜻한 거라도 드셨으면 해서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할아버지는 미묘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조용히 식사를 하면서 아주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 문득 할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뭔데? 서윤 씨는 그 질문을 듣고 한동안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저 IT 회사에 취업하고 싶어요. 곧 면접이 있는데 이번엔 꼭 붙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일이면 꼭 이루길 바란다. 면접 전날 서윤 씨는 늦은 밤까지 자기소개서를 다시 읽어보며 예상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준비했던 면접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간절했습니다. 이번에도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에는 찬 바람이 불고 있었고 눈발이 살짝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밤은 너무 춥지 않으실까? 그 생각이 떠오르자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두툼한 점퍼를 꺼내 들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밤늦게 찾아간 지하철역.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모자를 눌러 쓴 채 벽에 기대 앉아 계셨습니다. 서윤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점퍼를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입으세요. 오늘 밤은 너무 춥대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천천히 손을 뻗어 점퍼를 받아들었습니다. 내가 참 좋은 사람이구나. 짧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서윤 씨의 마음속 불안감이 조금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면접인데 응원해 주세요. 할아버지는 그녀를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잘하고 와. 다음 날 아침, 드디어 면접의 날이 되었습니다. 서윤 씨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괜찮아. 난 할 수 있어. 자신을 다독이며 그녀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할아버지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셨지? 매일 그 자리에서 보였던 할아버지. 하지만 오늘만큼은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면접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는 할아버지를 찾고 싶었지만 일단 면접을 보러 가야 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결국 지하철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잘 계시겠죠? 그렇게 그녀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 줄도 모른 채 서윤 씨는 심호흡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괜찮아. 난 할 수 있어. 오늘은 운명을 가를 최종 면접 날. 정장 재킷을 매만지며 단정하게 머리를 묶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도전했지만 번번이 탈락했던 취업 시장. 이번만큼은 정말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꼭 쥐고 면접장으로 향했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하자 서윤 씨는 숨을 한 번 삼켰습니다. 유니코어 시스템즈는 30층 규모의 현대적인 사옥을 자랑하는 IT 기업이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이미 많은 지원자들이 면접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깔끔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얼굴. 그녀는 순간 위축되었습니다. 나는 저들보다 부족한 게 아닐까? 하지만 곧 강태수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라면 꼭 이루길 바란다. 그 말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긴장을 가라앉히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 명씩 차례로 면접장 안으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면접관들의 날카로운 질문들, 그리고 마침내 서윤 씨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자 한서윤 씨, 들어오세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 4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을 향해 정중히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면접관의 자리는 아직 비어 있었습니다. 면접관 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잠시 후에 들어오실 겁니다. 먼저 면접을 시작하죠. 면접관들은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했습니다. 지원자가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윤 씨는 준비했던 답변을 차분하게 말하며 긴장을 풀어나갔습니다. 다행히 예상했던 질문들이었기에 수월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면접관이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서윤 씨는 어려운 환경에서 살면서도 다른 사람을 돕는 성향이 강한 것 같군요. 네, 서윤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분명 자기소개서에는 이런 내용을 적지 않았는데 면접관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본사 근처에서 매일 한 노숙자분께 음식을 나눠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서윤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 네, 맞습니다. 그런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그녀는 그저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했을 뿐. 특별한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았습니다. 도움을 주는 일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었어요. 면접관들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면접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가 일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장 차림을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서윤 씨의 심장이 멎을 듯했습니다. 할아버지? 서윤 씨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매일 보았던 그분, 추위에 떨던 노숙자 할아버지, 그분이 지금 이곳에?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다른 면접관들은 그를 회장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유니코어 시스템즈 회장님이신 강태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강태수 회장은 천천히 걸어와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윤 씨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군. 그 한마디에 서윤 씨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강태수 할아버지가 아니, 강태수 회장이 왜 여기 있는 걸까? 면접관들이 서윤 씨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이 면접을 직접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강태수 회장은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해도 괜찮겠나?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강태수 회장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네가 우리 회사에 들어온다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서윤 씨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은 듯 감각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매일 마주했던 초라한 노숙자, 따뜻한 한 끼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을 나누던 강태수 할아버지. 그분이 지금 정장을 입고 면접관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를 회장님이라 불렀습니다. 서윤 씨는 혼란과 충격 속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지금까지 자신이 도와왔던 노숙자 할아버지가 유니코어 시스템즈 회장님이었다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강태수 회장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돕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마음, 나는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네. 다른 면접관들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듯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태수 회장의 표정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고 깊었습니다. 서윤 씨는 목이 타는 느낌이 들었고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동안 할아버지께 건넨 빵과 커피, 도시락, 그리고 따뜻한 점퍼 그 모든 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왜 그렇게 계셨던 거예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강태수 회장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중요한 건 자네가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는 거지. 면접장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다른 면접관들도 회장의 돌발 행동에 놀란 듯 했습니다. 강태수 회장은 책상 위에 손을 얹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는 내가 누구인지 알기 전에 이미 나를 도왔어. 그런데 만약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순한 회사의 면접관이었다면 자네는 여전히 같은 행동을 했을까? 서윤 씨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 질문이 가지는 의미가 너무도 깊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도움을 주는 일에 이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운 겨울에 배고픈 사람이 있다면 따뜻한 밥 한 끼라도 건네는 거.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면 그냥 하는 겁니다. 강태수 회장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러면 한 가지 더 묻지. 자네가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뭔가? 이 질문은 다른 면접관들도 했던 것이었지만 지금 강태수 회장이 던지는 이 질문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는 심호흡을 하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전 IT를 전공했고 기술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녀는 강태수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회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회사가 제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순간 강태수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 들었네. 자네의 대답은 충분히 내 마음을 움직였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면접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 없겠지. 면접관들은 놀란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다가 이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서윤 씨는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손을 꼭 쥔 채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직원이 다가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서윤 씨, 회장님께서 직접 뵙자고 하셨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강태수 회장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합격이네. 우리 회사에 오게 된 걸 환영하네. 그 순간 서윤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니, 할아버지. 강태수 회장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회사에서 제대로 일하는 걸로 보답하게. 서윤 씨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연이어 벌어졌고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유니코어 시스템즈의 회장이었던 강태수 할아버지. 그분이 자신을 직접 면접하고 단 한마디로 합격을 선언한 순간 그녀는 감격에 목이 메어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강태수 회장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 회사의 일원이 된 걸 환영하네. 그 순간 서윤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드디어 유니코어 시스템즈의 정직원으로 첫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회사, 새로운 환경, 그리고 새로운 시작. 아침부터 거울 앞에서 단정하게 머리를 매만지고
정장을 깔끔하게 정리한 후 그녀는 한 번 더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해. 회사의 정문 앞에 서자 거대한 유리 건물의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이곳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실감이 났습니다. 첫날부터 바쁜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팀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리도 배정받았지만 무엇보다 가장 긴장되었던 것은 오전 회의. 이 회의는 강태수 회장이 직접 주관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직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스마트한 분위기를 풍기며 서류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는 자리에 앉으며 속으로 긴장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이제 이곳의 일원이야. 그 순간 문이 열리고 강태수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가 등장하자마자 회의실 분위기가 단번에 무거워졌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부터 새로 합류한 직원을 소개하지.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한서윤 씨, 앞으로 잘 부탁하네. 순간 가벼운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몇몇 직원들의 표정은 미묘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식당으로 향하던 중 서윤 씨는 어딘가 싸늘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 회장님이 직접 추천했다며? 어떻게 된 거지? 그냥 평범한 신입 같아 보이는데? 설마 낙하산은 아니겠지? 그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낙하산? 그렇다. 사람들이 알 리 없었다. 그녀가 지하철역에서 강태수 회장을 만나게 된 사연을 그저 회장의 특별한 추천으로 입사한 신입이라는 소문이 퍼진다면 그녀를 좋게 보지 않을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이런 시선도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실력으로 증명하면 되는 거야. 하루의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려던 순간 사무실에 남아있던 강태수 회장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나? 서윤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직원들의 싸늘한 시선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강태수 회장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렇겠지.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걸세. 자네가 이 회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자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나는 자네를 믿는다는 거네. 그 말에 서윤 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회사를 나서며 서윤 씨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확실히 쉽지 않은 길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 이루고 싶었던 꿈,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을 위해 이제야말로 진짜 시작.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한서윤. 할 수 있어. 그리고 다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서윤 씨는 다짐했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하자. 첫 출근부터 느껴진 동료들의 싸늘한 시선, 낙하산이라는 오해, 회장의 특별 추천으로 입사했다는 편견. 그러나 그녀는 기죽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진짜 실력으로 자리 잡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첫날부터 팀장은 그녀에게 중요한 업무를 맡겼습니다. 이번 분기 보고서를 정리해서 다음 회의까지 준비해 주세요. 팀원들 사이에서 신입이 첫날부터 이걸 할 수 있을까? 라는 속삭임이 들려왔지만 서윤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남아 보고서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하나라도 실수가 있을까봐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출한 첫 번째 업무,
회의 날 팀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보고서 정리가 굉장히 체계적이군요. 신입인데 대단하네요. 잠시 정적이 흐른 후 팀원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팀원들의 인정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업무에 적응해 갈 무렵 강태수 회장이 직접 맡긴 새로운 프로젝트가 내려왔습니다. 이번 신규 사업 기획안 한서윤 씨도 함께 참여해 주세요. 사실 신입사원이 주요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팀원들은 다시 한번 수군거렸습니다. 이건 너무 특별 대우 아닌가? 저렇게 초반부터 밀어주면 진짜 낙하산처럼 보이겠는데. 서윤 씨도 부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난 영원히 회장님의 후광 속에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그녀는 최선을 다해 프로젝트 기획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윤 씨가 준비한 기획서 초안이 회의에서 발표되기 직전 경쟁팀에서 갑자기 이 자료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서를 확인하던 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윤 씨, 여기 데이터가 틀린 게 맞나요? 순간 팀원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문서를 확인했지만 분명 어제까지 완벽했던 데이터가 수정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데이터를 조작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증거도 없고 지금 이 자리에서 변명을 한다면 오히려 변명하는 사람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실수입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순간 팀장이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 씨는 한 사람도 없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데이터를 다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강태수 회장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책상 위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들었네. 서윤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그러나 강태수 회장은 웃으며 말했다. 사과할 필요 없어. 오히려 내가 묻고 싶은 건 따로 있네. 그는 손을 깍지 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는 이 일을 계속할 건가?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결연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에 강태수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자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지. 이틀 후에 있을 임원회의에서 자네가 직접 프로젝트 기획안을 발표하게. 임원회의는 유니코어 시스템즈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실수를 하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회사의 신뢰를 잃는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팀원들조차 그녀에게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신입이 저 자리에서 발표한다고? 이건 정말 무리 아닌가?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새워 보고서를 정리하고 수십 번 리허설을 하며 발표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발표 당일 회의실에는 유니코어 시스템즈의 주요 임원들이 모두 참석해 있었습니다. 서윤 씨는 긴장했지만 결코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준비해 온 발표 자료를 띄운 후 차분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녀를 신입사원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발표가 진행될수록 회의실의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분석한 데이터,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단순한 숫자가 아닌 사람의 감정을 반영한 시장 조사. 발표가 끝났을 때 임원들은 조용히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자료 굉장히 정교하군요. 또 다른 임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입사원이라 기대하지 않았는데 꽤 수준 높은 분석이야. 그 순간 서윤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나를 인정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강태수 회장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했네. 서윤 씨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수많은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중앙에는 커다란 스크린이 있었고 그곳에는 그녀가 밤을 새워 준비한 프로젝트 기획안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이 발표가 그녀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신규 사업 기획안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가만히 내려놓고 단단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회사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만약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유니코어 시스템즈는 새로운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잘못된 판단으로 실패한다면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도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임원들의 표정은 한없이 날카로웠습니다. 발표가 시작되자 일부 임원들은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신입 사원이 이런 발표를 한다고? 단순한 형식적인 발표겠지. 별다른 내용은 없을 거야. 서윤 씨는 그들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윤 씨는 프로젝트 기획안을 설명하며 단순한 숫자가 아닌 데이터에 숨겨진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단순한 시장 점유율 상승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실제 수요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데이터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녀는 철저하게 조사한 데이터를 근거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발표가 중반을 넘어서자 임원들의 표정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관심이었던 일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보고서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한 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안서윤 씨,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상당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제안한 방식대로라면 이익을 보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윤 씨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큰 것도 사실이고 이익을 내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저희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한 플랜 B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임원들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질문이 끝난 후 강태수 회장은 천천히 손을 깍지 낀 채 말했다. 좋아. 자네의 분석과 계획 아주 인상적이었네. 그는 잠시 뜸을 들인 뒤 결정적인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말이네,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자네는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건가?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서윤 씨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형식적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이 회사에서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를 시험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그동안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처음 만났던 강태수 할아버지. 추운 날 따뜻한 점퍼를 건네주며 이제 곧 나 같은 사람은 잊혀질 거야. 라고 말했던 그분의 모습. 그때 그녀가 했던 대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쉽게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때의 다짐과 지금의 순간이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실패한다면 책임지겠습니다.
회의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킬 겁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기회라고 믿습니다. 강태수 회장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임원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때 강태수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조용히 말했다. 한서윤 씨, 그녀가 멈춰서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프로젝트 자네가 직접 맡게.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요? 그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발표를 보고 확신이 들었네. 자네라면 이 프로젝트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리고 감격한 듯 가슴을 조용히 쥐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회장의 추천으로 들어온 신입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은 유니코어 시스템즈의 직원이었습니다. 따뜻한 한 끼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이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더 나아가 한 기업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끄는 기회로 이어졌습니다. 한서윤 씨는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았고 더 이상 회장의 추천으로 입사한 신입이 아니라 진짜 유니코어 시스템즈의 핵심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과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더욱 단단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끝까지 해낼 거야.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함께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사연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